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시간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지수는 달리는데 종목은 대체 뭐가 오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또 터치했죠. 네. 터치하고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영향 크게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차익 욕구가 좀 자극되면서 여기서 조정이 좀 다시 한번 나올까요? 사실 주가라는 게 사실 변동성은 언제나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우상향 추세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또 사상 최대치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가 잘 움직이면 사실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칩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고 독보적인 체제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가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세에 비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쪽 수급이 좀 약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만 보면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적의 어떤 전망치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독점적인 HBM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에 더 베팅하시면서 홀딩 관점 또는 신규 적금도 한번 분할 매수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예상하시는 상당 가격이 있습니까? 일단 40만, 50만 가져야죠. 50만 원이요? 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만큼 HBM 시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메모리 대비했을 때 이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HBM 쪽으로 공정을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팔아야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HBM 시장이 앞으로 전방산업 수요도 굉장히 많고 전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HBM 제품들 더 많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걱정되거든요. HBM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점유율은 30% 정도 가져가긴 하는데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걱정이 더 커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 아무리 저가 매수 매력도 있다고 해도 사실 손이 잘 안 갑니다. 삼성전자를 보느니 차라리 다른 더 탄력 좋은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강한 장이라서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MD라든지 브로드컴 쪽으로는 이제 HBM3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역시나 이 시장 점유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또 실적 전망치도 아직은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보다 더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은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지금 가전제품 쪽, 특히나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어떤 호평들이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부진을 상쇄시켜줄 만큼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통과되기 전까지는 실적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퀄 테스트가 통과된 이후에 좀 더 비중을 강하게 실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병행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두 종목을 네. 병행 투자하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장비단에서 사실 저렴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안 그래도 다음 네. 질문을 저희가 소보장단을 포트에 좀 담아야 될까를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요. 그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 HBM 밸류체인 있죠. 네네네. 그쪽도
지금 저가 매수 종목들 많고 네. 또 온디바이스 AI도 어제부터 강한 종목들 많잖아요. 네. 좀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테마나? 네,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투탑보다는 사실 소형주들 중에 가격도 싸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을 때는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도체 투탑과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들을 사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장비 집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SK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지금 HBM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되면 HBM 관련된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가장 먼저 이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장비주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1, 2위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뭐 PSK 홀딩스라든지 STI 이런 기업들이 가장 또 메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그 HPSP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예스티 같은 기업들도 HBM 핵심 장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업계에서는 가장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1, 2위 업체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1, 2위 업체인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지금 가격 조정 받고 계속 횡보, 밑바닥에서 횡보 중이라서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예전처럼 반도체가 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뤄낸다면 순환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유리기판이 대거 올라가고 네. 그 다음 날은 뭐 SXL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테마주 성격으로 접근한다면 유리기판, 뭐 CXL, 기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네.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당연히 다 봐야 되는 건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차세대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 눈앞에 보이는 기술은 아니다라는 느낌, 실적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연말부터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 JTC라든지 삼성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쪽으로의 어떤 생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까지 반영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유리기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유리기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속행 쪽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반도체 테마 안에서. 그러면 저희 좀 골라주세요. 만약에 대표님이 오늘 딱 두 종목을 사신다. 네. 반도체 대표주 안에서 삼전 닉스 중에 하나, 그리고 소부장에서 하나 이렇게 딱 두 종목 골라주시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앞서 말씀도 언급해 주셨지만 PSK 홀딩스와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또 네.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네, PSK 홀딩스와 네. STI를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캐시카가 너무 확실합니다. EST요? STI입니다. STI. 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강자고요. 그리고 각자 예를 들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데스컴 장비 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STI 같은 경우는 CCSS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일단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 HBM 관련된 장비인 이 리플로우 장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갖고 있어서 소부장 특히나 장비단에서는 PSK 홀딩스와 ST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투톱 중에서는 혹시 어떤 쪽을 더 보세요? 역시 저는 지금 아직은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한번 네. 실적의 기대치를 또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카오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카오 지지라인을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네. 21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잖아요. 가격적으로. 그렇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카오는 부정적인 시선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셔서 대표님 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접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대형주 중에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좀 편안하게 늘 수 있는 게 네카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아무래도 내수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플랫폼 쪽 같은 경우가
플랫폼 쪽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력 사업부에 대한 어떤 수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처음에 초기 때는 사실 뭐 플랫폼 업체라든지 아니면 결제 이런 단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역시나 이 회사도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최근에 네카오도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 뭐 이 정도만 해도 기대감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기존 사업부만으로는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좀 약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제 AI 관련된 기술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이익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좀 하반기에 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오픈 AI와 함께 공동 개발했던 AI 에이전트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오픈 AI라는 글로벌 기업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의 어떤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두 개 다 모두 좋긴 하지만 카카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다시 좀 국민주로 등극을 하는 것인가 기대가 정말 되네요. 하반기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은 카카오다.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막 네. 다 맨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뭐 뱅크웨어 글로벌 급등하고 아톤 올라가고 단기 테마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추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까? 사실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다날이라든지 지금 가장 뭐 대장주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끌고 가는 종목들 보면 실질적으로는 관련 매출이 거의 나오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테마는 식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법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발행을 하는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 오히려 은행을 네. 보자. 그래서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결제단에 있는 기업들, 피지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다날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초기를 점유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보안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단에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 다음 단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발행 기업들 또는 피지사들과 같은 결제 기업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겠다. 그리고 실제로 발행 쪽과 그다음에 결제 쪽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 금융주들이 꽤 많고요. 결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통 안정적인 캐시카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변동성도 좀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이 될 수 네. 있을까요? 발행과 그다음에 결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 삼성의 SDS하고 LG CNS가 원래는 이쪽 섹터에서 좀 대장 성격으로 올랐었잖아요. 네네. 삼성 SDS 주가가 어제부터 되게 강하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S라든지 LG CNS도 당연히 지금 대기업 내에서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대장주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너무 이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쉬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빠르게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는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높고요. 스테이블코인은 단기로 빠르게 접근하고 매도 차익을 노리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넘어갑니다. 저점 매수인 것인가? 양극재 중심으로 오늘 강세 흐름 나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회복세를 약간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공급 우위 시장이라서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문제, 거기다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문제, 여러 네. 리스크 속에서 오늘 주가가 반등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상승을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특별한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생각해요. 단순 수급이다? 네, 단순 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몇 개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바로 또 매수 들어갔는데 다시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작 구매를 할 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낮춘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부품 다는 쪽은 괜찮습니다.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이쪽은 세액공제가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일단 아직도 이런 압박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일단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저가권에서 잡는 거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좀 올랐다라고 해서 2차전지 비중을 갑자기 급격하게 포트에서 늘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본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 여유 자금으로 베팅하기에는 차라리 LNF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올랐다가 좀 떨어져서 네. 뒤통수를 많이 맞은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LNF 저가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죠. 네. 중장기 여유 자금으로 조금 베팅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차전지가 조금씩 회복에 대한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LNF를 말씀드렸는데 LNF는 아시다시피 뭐 양극재 쪽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공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SK온과 이제 LFP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를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압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LNF를 가장 뭐 대형주 중에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NF를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LNF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오늘 사실 제일 외국인 수급 많이 붙는 종목이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바닥에서 지금 전고점 라인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시선은 단기십니까? 장기십니까?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LNF 종목보다는 사실 네.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건 당연히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모두 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워낙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단기 관점, 단기 어떤 변동성까지도 고려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히려 잠깐 쉬어갔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 기존 주도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2차전지에 대해서 투자 심기가 그렇게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단기 반등 이후에 또 한 번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에 대한 어떤 투자까지 고려하신다면 뭐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넘치는 기업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뷰가 너무 신선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보통은 조방원이나 화장품을 길게 보자고 하시죠. 네. 근데 반대로 2차 전지를 좀 중장기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차라리 다른 쪽을 보자라고 하신 네.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좀만 말씀드리면 조방건도 그렇고 다 이제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나 높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급등을 해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차익 매물로 급하게 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내에서 사실 저평가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치고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뭐 세진중공업이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 주도주 내에서 저 PR이라든지 저 PBR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네. 것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가격적인 매력들을 지금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책주 한번 볼까요? 먼저 태양광부터 제가 별점 뉴스에서 설명드렸듯이 현대건설 플러스 팀코리아가 그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데요. 네. 이것이 국내 태양광주에 가져다 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팀코리아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뭐 현대건설을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봤을 때 미국의 이런 7,500억 규모의 태양광 관련된 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건설을 메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이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관세에 대한 충격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국내 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조금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갖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이나 수소 쪽도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주가 포지션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그래도 신재생은 여전히 아니다예요? 역시나 좀 기노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방금 네네. 기노브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네. 요거 관련주를 사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우리가 서해안 쪽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게 수도권인데 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지금 어려운 어려워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력망을 쓰면은 전력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고압 고전력으로 해서 이거를 빨리 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LS 전선이라든지 물론 코넥스긴 하지만 LS 관련된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이 빨리 반영될 수 있는 네. 이런 종목군들이 더 빠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수주를 챙길 수 있는 차라리 네. 전선 쪽을 보자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조금 더 멀리서 생각해 보면요,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를 뭐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 쓰는 것보다 원전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력을 네.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시장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두산 에너빌 포함해서 네. 원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저도 잠깐 손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많이 너무 치고 높죠? 올랐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체코 원전이 수주가 끝나고 나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 원전 수주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최신으로 검증을 받았고 기술적인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럽 시장 추가 수주, 뭐 폴란드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들 이미 지금 딜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딩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충분히 또 한번 고점을 뚫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그래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몇몇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그래서 일단 체코 수주가 끝났으면 일단 체코 컨소시엄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두산 에너지도 있겠지만 일단 대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지금 조금 가격 메리트 있을 때 관심권에 넣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 박철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